척추가 틀어지면 골반도 틀어지고 척추가 세워지면 골반도 균형을 맞춰요. 그러니까 척추가 중요한 겁니다. 하루에 5분 정도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머리 흔들림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체 걷기의 목적은 머리의 수평을 유지하고 머리 흔들림을 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골반 움직임, 몸통 비틀기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팔 흔들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머리, 눈이 앞에 달려 있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머리를 딱 봤는데 이렇게 막 걸어요. 걷는데 약간의 흔들림은 있어야 되지만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다. 자, 이렇게 걷는데 한쪽으로 치우침이 생긴다. 그러면 다리 길이가 짝다리거나 몸통이 양쪽으로 균일하게 교차하지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머리 움직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가 좌우로 대칭으로 잘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너무 크면 안 되거든요. 많아야 머리 끝에서 한 4cm, 5cm예요. 그런데 막 너무 막 이렇게 힙합 하시는 분처럼 걷지는 않은지, 발과 발 사이를 이제 주먹 하나 들어갈락 말락 할 정도로 모아서 이렇게 걸으면 머리 흔들림이 적어지잖아요. 팔자 걸음으로 걸으면 흔들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흔들림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리고 얼마나 한쪽으로 쏠리는지를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옷의 주름이에요. 내가 걸었어요. 걸으면 이제 몸통이 교차를 하죠. 다리 움직임과 교차로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랬을 때 옷 주름 보이세요? 이렇게 주름이 대칭적으로 잘 잡혀야 되는데 만약에 한쪽으로만 팔을 흔들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지금 과장되게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교차하는 움직임이 대칭성인지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좀 가벼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보기가 좋아요. 겨울에는 막 외투 입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봄이 되고 이제 여름이 되고 이러면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이 벨트 라인 기준으로 이 옷의 주름 있죠. 여기가 얼마나 접히는지 보면 돼요. 원래는 한 이 정도로 접혀야 되는데 만약에 골반이 한쪽이 확 올라간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이런 느낌. 여기가 탁 찌그러져요. 이렇게 대칭성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잘 보여요. 앞에서 이제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가만히 골반 위를 보잖아요. 그러면 한쪽 주름만 옷이 이렇게 툭 튕기듯이 접혔다가 풀었다가 접혔다가, 여기는 한 이 정도인데 여기는 푹 이래요. 이런 것들이 좌우 대칭성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신발 뒷굽이에요. 신발 뒷굽을 보시면 되는데 이건 그냥 신발 벗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발입니다. 그러면 신발 뒷굽 원래 처음에 닿는 지점은 가운데랑 약간 바깥쪽 있죠.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닿아야 돼요. 이게 정상 범위. 그런데 너무 외측으로 닿아 있거나 너무 내측으로 닿아 있거나 이러면, 외측으로 닿아 있으면 팔자걸음, 내측으로 닿아 있으면 안짱걸음, 이런 식으로 걸음걸이가 11자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닳는 범위가 약간 달라집니다. 이 좌우도 달라요. 오른쪽보다 왼쪽이 많이 달아 있는지, 그러니까 한쪽 타이어가 마모가 더 많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왜 그럴까요? 휠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 거예요. 골반이 틀어져서 다리 길이가 짝다리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신발 뒷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반 걷기가 이제 이걸 개념화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옆에서 제자리 걷기로 팔을 한번 보세요. 그냥 걸어요. 그냥 몸통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럼 팔을 아무리 흔들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을 더 많이 뻗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몸통을 돌려주면 되겠죠. 몸통을 돌리면 팔을 더 직선거리로 더 많이 뻗을 수가 있어요. 몸통을 뒤로 돌리면 팔을 더 뒤로 뻗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통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 정도였는데 몸통을 움직여주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걸 이제 골반에서 움직여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골반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리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골반이 수평 회전을 하고 같이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다리를 뻗을 때 골반 길이만큼 조금 더 뻗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골반을 편안하게 움직이는데, 내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골반을 편안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보폭보다 반뼘 정도만 다리를 앞으로 뻗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축구할 때 공이 앞으로 굴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을 낚아채기 위해서 발을 한 뼘 정도 더 뻗죠. 그런 느낌으로 뻗을 때는 다리만 뻗는 게 아니라 골반을 이용해서 몸을 이렇게 같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리를 앞으로 직선 운동을 더 해주시면 된다. 이게 골반 걷기입니다. 자, 무릎뼈 주변을 풀어줘야 돼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구부렸다 폈다 했을 때 이 앞에 무릎뼈 있죠. 우리가 슬개골이라고 하는 뼈인데 이 뼈를 그냥 편안하게 무릎을 편 상태에서 다리에 힘을 최대한 빼야 돼요. 다리 힘을 빼시고 손을 컵 모양으로 하신 다음에 이 무릎뼈를 여기다 쏙 집어넣고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요. 잡고서 십자 모양으로 먼저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뼈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안쪽 바깥쪽 이렇게 움직여보면 움직여져요. 뼈가 접시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손에 이제 무릎뼈를 잡으시고 아래로 내렸다가 끌어당겼다가 밀었다가 끌어당겼다가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손에 무릎뼈 잡은 상태에서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냥 이렇게 슥슥슥슥 풀어주는 거예요. 3분에서 5분 정도. 그렇게 하고 무릎 구부렸다 펴잖아요.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은 주머니로 싸져 있죠. 그 관절은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탈 때 자전거 타는데 체인에 기름칠을 하잖아요. 자전거는 기름칠이에요. 사람의 관절은 주머니 안에 뭐가 있어요? 관절 주머니 안에 물이에요. 윤활액. 사람은 물칠. 자전거는 기름칠, 사람은 물칠.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나와요? 내가 막 집어넣어야 돼요? 아닙니다. 손목 돌려보세요. 이게 물칠이에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움직임을 줬을 때,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줬을 때 관절 안쪽에 그 주머니 내벽 안쪽에서 윤활액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서 관절이 움직이기 전에 관절을 충분히 적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개골, 무릎뼈를 이렇게 잡고서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그 관절에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어떤 운동 하시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 골반을 느끼셔야 돼요. 한쪽 엉덩이를 떼고 한쪽 엉덩이를 바닥에 비벼 보시고요. 그러면 엉덩이 아래쪽에 뼈가 느껴지실 겁니다. 반대쪽은 손을 깔고 앉아서 비벼 보세요. 그러면 손가락을 으깰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뭔가 좀 뭉툭한 뼈가 골반 쪽에서 만져질 거예요. 이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좌골이라고 합니다. 무슨 뼈요? 좌골이에요. 이게 앉아있을 때 반역할을 하는 뼈예요. 이 좌골을 양쪽을 50대 50으로 놓고 앉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좌골은 뭉툭하게 생겼어요. 골반을 뒤로, 허리를 구부리면 뒤로 쑥 꺼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세우는 방향이죠. 엉치뼈 위쪽, 그러니까 벨트 라인 가운데 있죠. 여기를 앞쪽으로 살짝 밀어주면 옆에서 봤을 때 세우는 방향으로 골반이 움직여요. 이렇게 해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골반을 먼저 세워주신 다음에 이때 이제 피부를 조정해야 되거든요. 엉덩이를 살짝 뗐다가 다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반이 가지런한 자세가 돼요. 건물을 지을 때 털을 닦은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를 펼 때는 배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새끼손가락 아래 엄지손가락 위로 최대한 펴신 다음에 새끼손가락 배꼽, 엄지손가락 명치에다 놓는 거예요. 복부 근육의 길이를 상징해요. 구부정한 자세를 하면 근육이 찌그러져요. 허리 디스크는 뒤로 밀리기 딱 좋은 구조를 하고 있죠. 구부정해지니까. 너무 많이 펴면 손이 떨어져 버려요. 신전 자세를 너무 오래 해도, 오랜 시간 해도 디스크가 압박을 받습니다. 천지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가 벽화 그릴 때 목을 신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에 계속 압박을 받았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붓을 집어 던지고 나왔어요. 그림 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쳐도도 안 봤어요. 왜냐면 그것만 보면 목이 너무 아프니까. 벽걸이형 TV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신전 자세는 운동용으로 조금씩 자주 하는 거지 한 자세로 오래 하면 오히려 관절을 압박해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아래 엄지손가락 위로 최대한 편 다음에 이 길이만큼만 허리를 펴시고요. 그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을 살짝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는 너무 많이 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깨를 너무 많이 편다는 건 어깨 펴! 이러면 머리가 앞으로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꽤 돼요.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특징은 집안이 엄격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어깨 펴라는 잔소리를 많이 했거나. 근데 어깨를 너무 과하게 펴다 보니까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어정쩡한 자세가 나오죠. 문제는 여기서 칭찬까지 받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몸과 마음이 결합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20년, 30년 못 고쳐요. 고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칭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깨 앞쪽 보시면 주름이 있어요. 이 주름만 없애는 느낌으로 펴주시면 돼요. 아주 살짝이에요. 막 이렇게 펴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펴면 옷이 늘어나잖아요. 아니에요. 주름만 없앨 정도로 펴주시고요. 편안하게 내리시면 됩니다. 우산 펼치듯이. 그 다음에 목을 길게 늘리세요.
목을 길게 늘릴 때는 머리 뒤쪽에 보시면 여기 뼈가 만져져요.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목 아래쪽 만져보시면 목 아래쪽도 뼈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 두 지점이 짧아지면 안 돼요. 펼쳐지는 느낌으로 목을 길게 늘리세요. 코끝을 내리고 뒷목을 펼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신 다음에 혀를 입천장에 붙이세요. 이건 뭐 추가적인 팁입니다. 혀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했을 때 효과는 턱살이 위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혀를 이렇게 다 붙인 거예요. 약간 진공 상태처럼 만들어 볼게요. 올라가죠? 혀를 떼면 내려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좀 날씬해 보이고 싶다. 그러면 혀를 입천장에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눈썹 편안하게 뜨시고 정수리 위에 손 붙인 다음에 1cm 띄워보세요. 여기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느낌으로 살짝 키를 크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해요. 긴장되어 있죠.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힘을 남겨둔 채 5%만 힘을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 나요. 이렇게 세웠다가 그러면 골반 위에 허리, 허리 위에 등, 등 위에 목, 목 위에 머리가 탁탁탁탁 쌓이는 느낌이 나요. 바른 자세는 세우는 게 아닙니다. 쌓는 거예요. 얹혀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적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계속 앉아 있어야 되나요? 삑. 바른 자세는 조금씩 자주 하는 거예요. 이 자세는 훈련용입니다. 바른 자세 트레이닝. 이걸 연습 쭉 하신 다음에 하루에 5분 정도 분량으로, 분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 잠깐 자세를 취하는 것도 시간이 조금 흘러가죠. 이걸 다 합쳐서 5분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빈도 있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내가 좀 자세가 구조한 것 같아? 그러면 세워주는 거예요. 또 쉬는 자세가 나와요. 이렇게 조금 어디 기대고 싶기도 하고, 그럼 기대세요. 다리 꼬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다리 꼬세요. 그러다가 한 자세를 오래 이제 나쁜 자세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오듯이 나쁜 자세를 했다가 바른 자세로 다시 한 번쯤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자세는 앉아서도 할 수 있지만 걸을 때도 자세가 나올 수 있죠. 걸을 때 여기서 팔다리 움직이면 바르게 걷기가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척추입니다. 척추가 틀어지면 골반도 틀어지고 척추가 세워지면 골반도 균형을 맞춰요. 그러니까 척추가 중요한 겁니다. 그 척추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하루에 5분 정도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몸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딱 느껴요, 우리 몸도. 처음에는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집니다. 또 이렇게 시스템을 이 바른 자세에 맞춰서 자기가 적응을 합니다. 쓰는 대로 바뀌어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죠. 상자 같은 경우는. 이런 쇼핑백 같은 경우는 보면 되는데 상자는 다 싸져 있잖아요. 뭐 써져 있지도 않아요. 뭘 시켰는지도 모르고. 그럼 일단은 먼저 이렇게 살짝 앉은 다음에 이렇게 좀 가늠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설명드리느라고 이렇게 뭔가 프로세스가 많은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그냥 한번 살짝만 잡아봐도 움직여봐도 대충 가늠이 돼요. 이것만으로도 허리랑 이런 등 근육들이 예측을 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어느 정도 사이즈면 내가 이거 들 수 있겠구나. 그럼 불필요한 힘을 더 들이지도 않고 놀랄 일도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예측을 위해서 약간 가늠을 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스쿼트 형태로 내려가는 거, 데드리프트 자세로 내려가는 거.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 무릎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고관절을 접어주면서 데드리프트 자세로 내려가도 돼요. 그런데 이 자세보다는 스쿼트 자세가 조금 무거운 무게를 들기가 편하거든요. 조금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약간 그 하프닐링 자세라고 있어요. 이렇게 한쪽 무릎만 구부리는 거. 이 정도의 자세를 취한 다음에 물건을 이제 듭니다. 물건을 들 때는 항상 손잡이가 있으면 좋은데, 그쵸? 이제 일하실 때 근로자분들은 대부분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아래쪽으로 잡으시고, 자, 허리를 편 다음에 배에 힘을 주고요. 허리를 편 다음에 배에 힘을 주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이때 물건은 몸에 가깝게 배에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절대로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허리 삐끗하는 거예요. 허리가 확 휘는 거예요. 하시처럼. 네,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새끼손가락 배꼽, 엄지손가락 명치 이거 유지한 상태에서 이 고관절을 접는 연습 많이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운동할 때 자세를 연습하는 게 물건 들 때도 나와요. 괜히 데드리프트 자세, 스쿼트 자세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패턴을 우리 몸이 기억을 해요. 그러면 무심코 무언가를 리프팅할 때, 들어 올릴 때
그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 건드는 거 한 번만 시켜봐도 이 사람이 운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꼭 무슨 내가 허벅지 근육 뭐 엉짱 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항이 적은 상태에서 움직임 패턴만 연습하는 것도 그 움직임 패턴, 안정성,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할 때 막 저항하기 전에 먼저 자세부터 잡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른 자세의 중요성입니다. 항상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가늠해봐라.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뭐 아령이 들어가 있는지 쌀이 들어가 있는지 뽁뽁이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근육이 놀래요. 이게 제일 커요. 무겁든 가볍든 일단은 예측해야 됩니다.